네, 이번엔 함수와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기 위한 기본 상식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걸 왜 기본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식과 함수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이것들은 모두 다 식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식을 계산해야겠지만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도형이라는 기하에 대한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풀이가 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 계산 풀이가 훨씬 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먼저 절편에 대해서 볼게요. 절편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림에 대해서 절편이란 그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프상에서의 절편이라는 건 어떤 걸 절편이라고 하냐면 축과의 교점을 그걸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X축과 Y축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 여기 이 두 점이 여기를 X축과의 교점이면 여기를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이 교점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은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Y축하고 만나니까 여기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축과의 교점들을 이걸 절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Y축에는 이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좌표 값이 X좌표가 모두 다 0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Y축의 또 다른 이름, 식으로 표현하는 Y축의 다른 이름이 바로 X는 0이라는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렇죠. 여기는 Y좌표 값이 0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Y는 0, X축 위에 X축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Y는 0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절편이라는 걸 식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절편이라면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데 이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Y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식에서 X절편이란 Y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0일 때 그때 X의 값을 이걸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Y절편이라는 것은 Y절편이라면 Y축과 만나는 교점, 그림에서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인데 식에서는 그렇죠. X가 0일 때 그때의 Y의 값을 그걸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 X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그럼 이것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 Y는
한 3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에서 y절편이란 y절편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하고요. 그때 y의 값을 보면 되니까 x에다가 0 대입하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1차 함수 요 직선에서는 y절편이 뒤에 더해져 있는 요 상수 부분을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x절편이라면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y에다가 0 대입을 하고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은 3분의 2x 마이너스 2니까 그럼 3분의 2x가 2가 될 것이고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서 그래서 x는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x절편이 3, y가 0일 때 x절편이 3 여기가 3이란 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였던 거예요. 자, 이것은 절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가장 먼저 남은 상식 두 가지는 모두 도형의 이동인데요. 그 도형의 이동 중에 먼저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요. 다음 다른 하나는 식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점도 도형이에요. 차원으로 따지자면 얘는 0차원의 도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형이라고 부르는 요 식은 1차원 도형일 수도 있고 2차원 도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식에 대해서도 이것도 도형, 점도 도형이기 때문에 점과 도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점과 식의 평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평이동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여기에 x좌표 값이 x 그리고 y좌표가 여기가 y가 될 거고요. 이 점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점이 지금은 어딘지 모르니까 임의로 x 다시, y 다시라고 표현해 볼게요. xy가 있는데 또 xy라고 표현하면은 중복된 표현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의미로 x 다시 y 다시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x 다시란 얘기고 그리고 이쪽으로 y좌표 값이 이만큼 여기가 y 다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평행 이동했다라는 건 이 점을 이렇게 평행하게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이런 이동을 할 거고요. x축으로는 a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y축으로는 b만큼 이동을 했다고 하면 여기 x-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x-라는 점은
x에서 a만큼 더해준 거하고 같겠고요. 그리고 y' 이 점도 여기 y에서 b만큼 커졌으니까 y 플러스 b 하고 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x, y였던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평이동은 여기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그 점의 좌표는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지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이 점을 지나가는 어떤 도형, 그 중에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이 있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 준다면 그러면 여기 x-, y-가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을 했는데 아까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표로 해서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표현했는데 그럼 이번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x-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알고 있냐면 x-하고 x 사이의 관계, 그리고 y-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x 플러스 a하고 같다는 얘기는 x가 여기 a가 넘어서 빼지니까 x가 x-에서 a를 뺀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y-는 y 플러스 b하고 같은데 거기에서 b가 이항되면서 빼지면 y는 y-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식 x-y-에 관한 식이 필요했는데요. 그렇다면 x가 있던 자리에 x-a를 y가 있던 자리에 y-b를 각각 대입해 주는 거예요. y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그 식이 y-b는 m 곱하기 y가 아니라 y-죠. y-b는 m 곱하기 x-a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다시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다시 표현을 한 이유는 구분짓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x하고 여기 x-가 있는데 얘를 그냥 x로 써버린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똑같은 x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다른 변수에 대한 표현으로 x좌표 값이지만 이거하고는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x-라고 표현했던 건데 y도 마찬가지고요. 그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서 다시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공존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를 떼고 y하고 y-가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떼고 y-b는 m 곱하기 x-a 플러스 n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요게 이 식이 되는데요. 원래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식의 평행이동은요.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그 평행이동한 식은 x가 있던 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가 있던 자리에 y-b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겠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리고 식의 평행이동은 식은 평행이동한 만큼 뺀 값을 원래 x가 있던 자리에 x-a, y가 있던 자리에 y-b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뺀 값을 대입하는 게 그게 식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식, 이동으로만 본다면 두 번째 도형의 이동,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봤고요. 두 번째인 대칭 이동을 볼 건데요. 대칭 이동에도 크게 두 가지 대칭 이동이 있어요. 하나는 점 대칭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선 대칭 이동이에요. 간단하게 점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한 점 A가 있는데 이 A가 여기 X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했다면 점대칭 이동이라는 건 온 만큼 또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에서 X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A에서 X까지 이만큼 와서 온 만큼 여기에서부터 온 만큼 그 연장선으로 쭉 가게 된다면 이 점을 점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A를 점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여기 A'가 되고요. 온 만큼 연장선으로 또 간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대칭 이동에는 여기에 한 점 A가 있는데 이 점 A를 선 임의의 한 선이 있는데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이 점이 포개지는 점 그것을 선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를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얘를 이런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칭축은 A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했을 때 선분 A, A'를 수직으로 2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상식은 일반적인 점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이 아니라 특수한 점과 특수한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건데요. 점에는 어떤 특수한 점이냐면 원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x축이라는 선과 y축이라는 선, 그리고 y는 x라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 x좌표가 x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y좌표는 여기가 y였는데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되냐면 선대칭 이동은 얘를 요 x축이라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던 얘기는 그 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포개지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게 될 거고 이 점은 여기 점 A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되고요. 그럼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x좌표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겠네요. x로.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했다면 x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x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y가 이만큼 높이가 y였는데요. y만큼 내려왔다가 또 y만큼 내려갔으니까 이 점은 y만큼 내려와서 0이 되고 또 y만큼 내려와서 마이너스 y.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한 점은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접었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점 A를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고요. 그럼 y축 대칭 이동했을 땐 누가 주인이냐면 y가 주인이에요. 높이 y값은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이만큼 x만큼 내려왔다가 0이 되고 또 x만큼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 점이 마이너스 x, y가 되겠고요.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한다면 y는 그대로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이번엔 점 대칭 이동, 이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아까 점 대칭 이동이란 원래 있던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이만큼 왔다가 온 만큼 또 가면은 여기까지 원점까지 왔다가 온 만큼 또 가면은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x만큼 작아졌다가 또 x만큼 작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 y 또한 마찬가지로 y만큼 작아졌다가 또 y만큼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y. 그래서 여기가 점 A를 원점 대칭 이동을 한 건데요. 원점 대칭 이동을 했다면 둘 다 x도 그리고 y도 부호가 바뀌는 게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x축 대칭 이동이란 이 점 A를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포개지는 점. 여기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가 대칭축이 되면서 대칭축과 수직하게 만날 거고 이 대칭축은 선분을 수직 2등분한다는 특징이 있겠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던 이 선이 여기가 아니네요. 다시 축은 여기 있었죠.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이 선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접히게 되고요. y축의 양의 방향에 있던 이 선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포개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x였는데요.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던 x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x로 가게 되고 y축의 양의 방향에 있던 이 y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x좌표가 y고요. 그리고 y좌표는 x가 돼요. 이것이 y는 x라는 요 직선을 축으로 한 선 대칭 이동이었고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x축 대칭 이동을 했다면 여기 점 x, y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는 그대로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면 y는 그대로 x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겠어요. 자, 이것은 점을 이동시킨 건데요. 이번엔 식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던 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은 어떻게 될지. 이 평행이동에서는 점의 평행이동과 식의 평행이동이 달랐었잖아요. 그런데 대칭이동에선 점의 대칭이동이나 식의 대칭이동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던 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식은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다 바꿔서 대입하면 되고 x축 대칭이동한 식은 x는 그대로 y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주면 되고요. y축 대칭이동한 식은 y는 그대로 있고 x의 부호만 바꿔서 대입을 해주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다면 x하고 y가 하던 일을 바꿔요. 그래서 x가 하던 일을 y가 하고 y가 하던 일을 x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또 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고1 과정에 역함수라는